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김혜정 아나운서가 오늘과 내일 여름휴가를 떠났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 함께 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 함께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치과질환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과질환 상담 원주치과의 김영욱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영욱 원장과 함께요. 충치와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등 정말 이 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시죠? 오늘 전화 주시면은 전문의 상담 충실하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또 764국에 6336번,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또 치과 질환 상담 가능하십니다. 이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50원씩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에 8950번으로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좀 체크해 두시고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11시 40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치과 질환, 이 당뇨병과 또 치주 질환이 이제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저는 아직 당뇨는 네네. 상관이 없어 그런지 네네. 당뇨하고 치과하고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만은 네네네. 일단 당뇨 좀 개요부터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음부터 치주 질환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당뇨는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당뇨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흔한 이제 질환이 됐죠. 네. 저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신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게 당뇨와 고혈압인데요. 이 당뇨라는 것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와서 이거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인슐린을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이 뭔가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포 내로 포도당이 운반되어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원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인슐린의 작용이 결함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일단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혈당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뭐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저혈당이 와서 쇼크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고혈당이 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신체적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눈에 망막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말초 혈관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발끝이 괴사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신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이제 발생하면은 평생 친구처럼 가야 되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당뇨에 대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당뇨 자체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당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당뇨 환자분들 중에 또 신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팥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여과를 해주는 그런 신체 조직이 되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역시나 혈액에 과도한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당뇨는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자체보다도 합병증을 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다른 합병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또 당뇨와 구강 질환이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합니다만은 네네. 이게 좀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논문으로 보면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이 치주 질환을 제 6번째 당뇨 합병증으로 선정했는데 아, 예. 그 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앞서 말씀드린 뭐 망막증, 그다음에 신장에 나타날 수 있는 신증, 그다음에 신경장애, 말초혈관장애, 그다음에 대혈관장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치주 질환을 당뇨 합병증으로 미국 당뇨학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일반인보다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치조골이 녹을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네. 이유가 뭐죠? 일단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분이 입안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면 치주 질환이 일어날 일은 없거든요. 가장 기본이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똑같은 조건의 구강 위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과 당뇨 환자를 비교했을 때 네. 첫 번째 혈관 순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음. 그 염증의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통증 없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치조골의 흡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많이 치조골 소실을 경험을 하고 또 치과에 왔을 때는 좀 많이 이미 늦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잇몸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은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입이 마른다고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침이라는 것이 입안에서 나와서 자정작용이 돼야 되는데 이 자정작용이 되지 않으면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이 치아 바깥쪽은 열심히 닦으셔서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데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라든지 잇몸 아래쪽에 있는 뿌리 쪽으로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충치의 위험도도 일반인들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강 관리가 잘 된다면은 뭐 네. 그런 거 가능성이 많이 줄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뭐 이제 구강 관리 다들 대동소이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무리 그 양치질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물질이 또 남아 있는 경우도 이제 네네네. 상당수 있고요. 그렇다면 네네. 결국 이제 이 당뇨 환자들은 치주 질환으로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치과를 더 자주 가시고 네. 또 스케일링도 더 자주 받으시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실제로 이렇게 좀 많이도 관리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도 그 인식이 부족해서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이제 혈당 조절은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뭐 네, 저도 운동은 지금 뭐 네네. 제가 지금 직접적인 그 당뇨와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당뇨와 또 치주 질환이 연관이 있는가 저도 좀 생소해서 좀 여쭤보게 되는데 네네네. 당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혈당 조절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먹는다든지 네. 또 다른 뭐 인슐린을 투여하시는 분들은 또 인슐린을 정기적으로 잘 맞으신다든지 이렇게 혈당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생각외로 치주에 대한 그러니까 잇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치과에는 적극적으로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당뇨 환자분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왜 당뇨가 있으면 잇몸 질환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뇨는 참 여러 가지 힘들게 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제 치과의 김영우 원장과 함께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치주 질환에 대한 상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당뇨와 치주 질환의 연관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치주 질환도 여러 가지 정말 좀 양태로 우리가 이제 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충치부터 시작해갖고 잇몸 질환도 있겠고요. 네네. 뭐 염증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만은 이 부분 또 상담 받고 네. 또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과의 김영우 원장과 함께 오늘 치주질환 상담 함께 하고 있고요. 상담 전화 7642-6335 또 7642-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2-6335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당뇨로 인해서 치아가 다 빠진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당뇨로 인해서 이가 다 빠지셨다고 하면 일단은 치아를 먼저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서
저작 기능, 그러니까 음식을 씹는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식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아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씹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당뇨 환자든 일반인이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 당뇨가 있었는데 치아가 소실됐다면 그 치아를 회복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당뇨 환자분들이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 같은 이제 수술을 할 때 피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네. 당뇨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본인의 혈당 조절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이 조절만으로 혈당 조절이 된다면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같은 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인슐린을 거르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시간에 잘 맞으실 수 있으면서 그렇게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잇몸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겠네요? 치아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요, 안 남아 있어도. 안 남아 있다면 잇몸 치료라는 잇몸 치료라는 것이 의미는 없죠, 사실. 대신에 입안에 남아 있는 세균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가 없어도 입안에 세균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안에 세균들이 유익한 균들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양치는 네. 치아가 없으면 잇몸 그 치료는 상관없어요? 네, 치아가 없으면 치석이나 플러그 같은 것이 쌓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케일링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으로 인해서 추후에 수술을 하거나 틀니를 했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가 없더라도 구강위생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그 당뇨 환자고요. 네. 제가 이가 많이 시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치약으로 해다가 네. 어느 날 저게 있더라고요. 그 소금이요. 네. 그 죽염 소금이 네. 오랫동안 있는 걸 버릴까 하다가 한번 닦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시린 시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죠? 글쎄 시린 거 자체가 원인이 워낙에 다양해서요. 충치 때문에 시렸다고 하시면 치약의 어떤 성분 때문에라고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 그런 소리가 아주 크군요. 예. 그 다음에 잇몸이 안 좋으셨다면 잇몸이 안 좋으셔서 시리셨던 거라면 양치질 열심히 하면서 잇몸이 좋아져서 시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을 수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관련된 질문은 또 제가 더 추가로 드릴 테니까요. 또 계속해서 전화 끊고서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과의 김영우 원장과 함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치주질환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좀 기본적인 그 질문을 아까 하신 게 일단은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다 이제 소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잇몸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상황인데 네. 한마디로 뭐 일종의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네네. 땅이 이제 튼튼하게 집안을 보강하고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잇몸이 약해져서 임플란트 같은 것을 해야 된다면은 네. 잇몸 치료를 네. 좀 이렇게 좀 튼튼하게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그렇게 굳이 그런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잇몸 치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네.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을 치료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한마디로 보강을 한다 뭐 그런 네네, 개념을 여쭤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뭐 남아 있는 치아가 있어서 이것을 살리고자 한다면 치아 주변에는 이제 잇몸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치아를 다 뽑은 상태라고 하면 네. 굳이 잇몸질이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강이라는 개념으로 대신에 갈 이제 수가 없는 겁니까? 나중에 네.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에 뼈가 없다. 뼈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뼈이식. 예.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자연 치아든 임플란트든 또 잇몸 염증에 노출될 우려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셨다. 당뇨 환자분이 그러면 좀 더 자연 치아일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강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스케일링도 자주 받으시고 검진도 자주 받으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잇몸 자체가 굉장히
뭐 주저앉았다고 표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주저앉았다. 이럴 때는 뼈 이식 그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염증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이 부분만 이제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지금 그 좀 상태에 따라서 네. 뭐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군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환자분이 양치 잘하셔야 되고 입안에 세균이 많이 생성되지 않도록 예. 관리를 치과에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된다. 네. 예전에 그 오복이라고 했죠. 네네 이 맞습니다. 뭐 치과 이 치아 상태에 따라서도 정말 그 어떤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치과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이 치주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치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치주 질환이 발생하면은 또 당뇨 위험 수치에 있던 분들이 이 당뇨 환자로 더 악화되기 쉽다. 네네네. 이게 정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네네.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서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 네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단 예전에는 당뇨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는 개념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혈액에 있는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먹잇감이 증가하니까 네. 증식에 도움을 또 준다. 그러니까 환자의 면역력도 줄어들지만 먹잇감도 늘어나니까 세균이 많이 증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논문들에 의해서 발표된 걸 보면은 치주 상태가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치주 질환의 원인인 구강 내 세균들, 그다음에 그 세균을 내뿜는 독소 또는 이 염증성 매개 물질 같은 것들이 혈관에 다시 반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에서 네. 혈관으로 전달이 되면서 당 흡수가 저해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물질들은 인슐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당뇨와 비당뇨의 경계에 계시던 분들이 당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의 그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 입안에 있는 구강 세균들이 당뇨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심장, 폐, 뭐 산모들 같은 경우에 저체중아 출산, 조산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입안에 양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 단순히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나빠진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전신 질환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정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당뇨 환자분들 또 당뇨의 어떤 그 경계선에 네, 있으신 네. 분들 네. 정말 이 치아 관리 네.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어떤 맞습니다. 점들을 정말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양치질을 잘 되고 있는지를 검사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질을 나는 매일 3번 해. 뭐 나는 매일 열심히 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실제로 치과에 보시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정말 양치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 받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양치질을 잘 해도 치석 자체가 잘 쌓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될 거고요. 예. 네, 일단 입안에 대한 거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건 이거지만 그다음에 의사가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환자의 식이 조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혈당 조절을 본인이 스스로가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치과 상담 함께 하고 있고요. 전화 764-6335번 또 764-6336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평소에 이 치아 관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칫솔, 양치질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인데 아까 뭐 하루에 3번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게 정말 일반적인 분들 네. 100점 만점이라 하면요. 네. 보통 이렇게 상태 보셨을 때 네. 몇 점 정도가 일반적 평균인 것 같습니까? 글쎄 이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100에 한 분, 네. 100에 한두 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은 처음 오시면 점수를 매긴다면 50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0점이 안 됩니까? 네네. 다 낙제군요. 네네. 제가 봤을 땐 낙제인데 어. 그건 이제 치과 의사의 입장인 거고 예, 예. 또 일반 분들이 그 정도 하셨다고 했을 때 일반인의 수준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그래도 한 70점, 80점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게 평균치가 다 낮아지는 겁니까? 주로 어떤 항목에서? 일단 첫 번째는 구석구석 못 닦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이는 앞니 부분이라든지 치아에 씹는 면은 잘 닦으세요. 네, 예. 그런데 치아의 저 뒤쪽 면이라든지 또는 치아와 치아 사이 부분에 치실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또는 치간 칫솔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잘 안 닦이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혀를 잘 안 닦으세요. 아. 네, 사실 혀가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혀에 보면은 이렇게 우둘투둘한 유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이사이를 잘 닦을 수 그걸 있도록 설태라고 하나요? 네, 설태라고 보통 예, 예.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닦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칫솔로 닦으시거든요. 저도 그런데. 네, 근데 칫솔로만 닦으면 잘 안 닦여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글개처럼 생긴 혀 클리너라는 게 있어요. 혀 청소하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혀 클리너를 꼭 사용하셔가지고 예. 혀를 이렇게 긁어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요? 네네. 대부분의 분들이 칫솔질하면서 혀도 이제 같이 하는 뭐 그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부족하군요. 아무래도 칫솔모 자체의 힘이 그 혀를 닦기엔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센 건가 보죠 그러면은.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혀 클리너 닦았을 때 혀가 아프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 혀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쭉 긁어 나오니까 거기서 설태가 많이 제거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네. 뒤쪽도 닦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네네. 이게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뭐 따로 맞습니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입을 크게 벌리면 오히려 칫솔이 이 볼에 밀려서 음. 그 뒤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입을 살짝 다문 상태로 혀를 칫솔을 살짝 꺾어주면서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 일반 칫솔만으로는 닦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쪽을 닦는 또 특수 칫솔들이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혀를 닦을 때는 혀 클리너를 쓰셔야 되고 네. 치아 사이를 닦을 때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아의 뒷면을 닦을 때는 또 첨단모라고 하는 칫솔이 있는데 그 뒷면을 닦을 수 있는 특수 칫솔을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에 맞도록 우리가 청소한 도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 청소를 하는데 모든 부분을 걸레 하나만 다 닦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석구석에는 뭐 청소기도 보면 구석을 이렇게 흡입할 때는 작은 팁을 쓴다든지 또 천장 쪽, 뭐 선반 쪽을 닦을 때는 뭐 먼지 털을 쓴다든지 유리창 닦기 따로 있고 네. 행주 따로 있고 그렇죠. 걸레 따로 있고 하듯이 네,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냥 큰 청소기 하나만 갖고서 하면은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입안을 닦을 때도 우리가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굳이 내가 돈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칫솔을 써야 하나라는 분들이 있는데 음흠. 생각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그 어떤 도구보다도 치아에 쓰는 도구들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야말로 상담 받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많이들 강조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치실. 네. 치실을 이제 습관화하면은 네네. 이게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게 치아의 평균 수명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이제 치아가 건강해지면서 네네네. 뭐 아까 말씀하신 구강 뭐 질환 예방도 되고 네네네. 어떤 뭐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음식물 섭취 일차적인 소화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네. 다 따져봤을 때 네네. 결국은 평균 수명까지도 늘릴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네네. 하시던데. 예. 네네. 일단 치실을 잘 사용을 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예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잃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네. 그리고 치아 보존이 잘 되고 그다음에 양치가 잘 된다고 하면 입안에 세균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네. 전신 질환에 도움이 될 테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네. 예전에는 그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지 않았었는데 네네. 이제 자꾸 끼게 돼요. 이게 좀 벌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네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충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라고 하면은 간단한 뭐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어허.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음식이 낀다 그러면 양치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런데 충치가 생겨서 많이 벌어졌다거나 잇몸 질환으로 벌어졌다면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참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치아 관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치아를 어떻게 잘 닦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닦느냐 이거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좀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치과 상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 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치과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치아 어떤 관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주기적인,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중요성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한 것과 안 한 것과 뭐 정말 어떻다라고 딱 우리가 명제를 내리면 될까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입안의 세균의 분포도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자주 안 받아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동일 조건에 봤을 때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의 개념은 뭐냐면 치석이 있으니까 제거한다기보다는 치석이 쌓이기 전에, 네.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기 전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입안의 냄새도 줄어들고요. 네. 그다음에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증 자체가 많이 없겠죠. 예. 그래서 스케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잇몸 질환, 충치 질환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가장 그 적절한 그 시기는 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가 좋을까요?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좋을까요? 일단 뭐 가장 평균적으로 권하는 건 6개월에 한 번인데 네. 그것도 양치 상태에 따라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자주 하시네요. 네, 대신에 이제 세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청소를 해드리면서 환자분들이 염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올 때마다 양치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2달에 한 번, 나중에 6개월에 한 번 와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그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이제 위로범이 네. 이제 적용되고 있죠. 네네. 예, 그 혜택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화 연결 또 상담 받아야 되겠네요. 764-6335번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그 어느 치과에 가니까 그 입안의 균 검사에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균 검사하는 기계에
꼬불꼬불한 게 엄청 많은데 네. 그거가 정말 균인가요? 네, 정말 균이고요. 가짜로 보여드리진 않고요. 네, 꼬불꼬불하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동그란 것들도 있고, 뭐 길쭉길쭉한 막대 모양들도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실 때 중요한 건 얼마나 애들이 활동적이냐,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세균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내 입안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세균 보셨으면. 막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입안에 정말 저 균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균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대신 염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 세균들을 잘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균이라고 하니까 뭐 답변은 딱 된 것 같고요. 네, 예. 이 균의 종류도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입에서부터 대장까지, 그러니까 항문까지가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신체 내부가 아니라 신체 외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많은 세균이 존재하는데 뭐 논문에 의하면 마리수로는 100조, 뭐 그 무게로 따지면 2kg 정도의 세균. 전체 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몸 전체 네. 세균만 2kg 2kg요? 정도고, 네, 오, 굉장히 많은 세균이 네.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한 500에서 1000여 종의 세균이 존재한다라고. 거기 이제 유익한 균도 있을 것이고, 네, 유익한 균도 있고 또 유해한 이제 균도 해로운 있죠. 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유익한 균과 유해균의 분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우리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느냐, 아하. 면역이 떨어지느냐 이런 걸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면역이 낮아질수록 네. 몸에 좋지 않은 기운의 어떤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질환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면역이 떨어지니까 유해균들이 더 심하게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치주 질환도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균은 다 있는데 네. 그 균의 어떤 비중이 네. 지금 해로운 균이냐 그렇지 네. 않은 균이냐 그 어떤 비중을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현미경으로 보면 다 이제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네네네. 놀라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구취라고 하죠. 이게 참 고민들 많으신데 네. 이게 그 실질적으로 내장이 잘못되어서 또 구취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비중이 지금 정말로 치주 질환하고 어떤 내장 기관의 어떤 잘못된 거하고 비중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직접적인 조사한 건 아니지만 대략, 논문에 네. 의하면 한 60~70%는 입안의 원인으로 음. 구취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양치의 문제 또는 충치가 있어서 입냄새가 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설태, 네. 혀에 있는 음흠. 그 세균에 의해서 많이 악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취가 나시는 분들 일단 치과 가셔가지고 네. 왜 상담받아.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취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기 힘들다고 좀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정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네, 상담 받아보시고 일단 그 설태 네, 일반 칫솔질이 아니라 따로 그 전용 클리너가 있다는 거. 네, 네, 좀 이 부분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치과의 김영우 원장과 함께 이 치과 상담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